밖에 설명 못하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어디 배울 거냐면, 이 사회운동 배울 거예요. 사회운동은 160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운동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얘랑 항상 비교하는 게 있어. 집단 행동 또는 집합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집합 행동이라고 써줄까? 집합 행동이라고 씁시다. 집합 행동. 자, 이렇게 하면 이 사회운동과 집합행동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사회운동은요, 집단적이고, 이거는 똑같겠죠. 그런데 지속적이며, 이념을 가지고, 목적성을 지닌 조직적 활동을 우리는 사회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운동은 일어나자. 사회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지속적이며 이념성을 지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합행동이 어떤 게 있냐면 비행기 연착됐을 때, 여러분들 비행기 연착 어디까지 겪어봤어? 나는 일본에서 12시간까지 겪어봤어. 내가 탈 비행기가 이제 없다, 야. 근데 그 비행기 브랜드를 안 타거든? T 모시기?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겠지? 왜 안 타는? 나 진짜. 일본에서 비행기가 고장났대. 그래서 연착이 된대. 그럼 연착이 몇 시간 될 건지 알려줘야 되잖아. 물론, 공항 사정이 있으니까 대략적이라도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한 명씩 갔어. 가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언제 가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제 문자가 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 그랬더니, 1시간 있다가, 비행기 출발 시간 1시간 있다가 3시간 후에 출발을 한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야지 갈 수 있대. 3시간 후가 됐어. 그 정도도 오래 기다린 거잖아. 언제 와요? 지금 배정이 안 돼서 못 오고 있대. 비행기가.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 뭐야, 밥도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또 1시간 있다가 점심 쿠폰을 하나 주더라? 10,000원짜리? 공항에서 10,000원짜리 먹을 게 편의점밖에 없어요. 10,000원짜리가 없어. 장난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비행기를 10시간 있다가 탔어요. 그러고 끝났는 줄 알았어. 비행기가 출발 허가가 안 나서 2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앉아 있었어. 총 12시간. 네. 그리고 7만 원 물어주더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7만 원이면 내 시간당 페이보다 적어. 그래갖고 이 비행기는 안 타야 되겠다. 나 못 타는 비행기 몇 개 있잖아. 대한항공 못 타요. 진에어 못 타요. 아시아나 지금 합병돼갖고 아시아나 못 타요. 그 다음 에어부산, 에어서울 못 타요. 다 아시아나 자회사니까. 이제 제주항공하고 이스타만 남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나도 이제 대한항공 탈 거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엄마 닮은 애기는 잘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이 스토리 아시죠? 아빠 닮은 애기? 네. 엄마 닮은 애기는 잘 있어? 만나면 그렇게 물어볼 거야. 근데 비행장에는 맨날 우리 아내랑 가는데 또 이거를 들춰내갖고 욕 처먹, 몰라. 탈 거야, 이제. 자, 사회운동, 집합행동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운동의 종류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혁명적 사회운동. 자, 혁명적 사회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요구하는 것들이고,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혁명적 사회운동이에요. 보통은 혁명적 사회운동이 나올 때는 독재정부에서 민주정부로 바꾸는 정권교체가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4.19 혁명, 그 다음에 6월 항쟁, 이런 거 내면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4.19가 어떻게 혁명이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혁명 맞아.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만할래.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2010년에 튀니지에서 있었던 독재 정부를 민주정부로 바꿨던 혁명이 있었어요. 그 혁명이 자스민 혁명이었어요. 튀니지의 국화가 자스민이라 자스민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혁적 사회운동이 있어요. 자, 개혁적 사회운동이라고 하면, 여기는요, 사회 구성원 일부가 요구하는 것이고, 얘는 사회 일부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런 거겠죠. 뭐, 환경운동과 같은 시민운동, 반핵, 인권, 이런 시민사회의 운동들이 대표적인 개혁적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부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가 되게 소규모 그룹인 줄 알 수 있는데 얘는 흑인의 버스 안 타기 운동, 이걸 일부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 근데 일부야. 우리 흑인 말고 다른 인종들도 존재하겠죠. 사회 구성원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참정권 확대운동, 선거권 확대운동이라고 들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의 선거권, 흑인들의 선거권, 그 다음에 또 뭐 노동자들의 선거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을 하게 되거든요. 차티스트라는 뜻이 서명자라는 뜻이야. 선거를 하기 위해선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작다고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흑인의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책으로 읽고, 여러분들 다 교과서에 있었으니까 이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동을 했던, 센치해져갖고 그걸 읽다가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나요. 그 마지막 인터뷰인데, 이 흑인의 버스 안 타기 운동이 1950년대 중반에 일어난 몽고메리 지방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70대 할머니가 버스를 타지 않고 2년 동안 계속 걸어 다닐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한 인터뷰가 나와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걸어 다녀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내 자식, 내 손주가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할머니는 2년 동안 20km가 넘는 출퇴근 거리를 매일매일 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니? 가슴에 울림이 좀 있지 않니? 그러면서 눈물이 또르륵 이렇게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쨌든 일부가 이렇다는 것도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고적 사회운동. 다른 말로 반동적 사회운동이라고도 해요. 반동적 사회운동이라고도 해요. 복고적 사회운동, 반동적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얘는 과거로의 회귀, 지금 상태가 아니라 과거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야. 반동적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과거로 회귀하자라는 거예요. 얘도 과거로 회귀하기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 얘 변화 추구예요. 이따가 반동적 사회운동은 보수적 사회운동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될 거야. 자, 이 반동적 사회운동 어떤 게 있냐면 KKK 운동이 있어요. KKK 운동은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운동인데 백인 우월주의 운동이에요. 얘는 여러분들 영화나 뭐 그런 데서 보면 흰 꽃가를 크게 쓰고 흰 옷을 입고 모닥불 이렇게 해놓고 오오오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테러를 자행하고 뭐 이런 집단들 본 적이 있을 거야. 백인들이 자신들이 지배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KKK 운동이에요. 과거로 회귀하자. 자, 마지막으로 보수적 사회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변화를 거부하는 거야. 변화를 거부하는 운동들을 보수적 사회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의 변화를 막고 지금 그대로 가자라는 것이 보수야. 보수가 뭐라고 그랬지? 사회 변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우리 기능론에서 배웠어. 대표적인 게 뭐야? 위정 척사 운동이야. 자, 위정 척사 운동은 정학을 위하고 사악한 학문을 배척한다는 뜻인데 성리학 유생들이 성리학적 질서,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어. 성리학적 기본 질서는 계급이 존재하는 이런 봉건제 사회였어. 하지만 천주교, 서학, 그리고 우리 동학에서는 평등사회를 지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평등사회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들, 이거를 우리는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위정척사 운동은 나중에 의병 운동으로 발전을 하고 또 독립운동으로도 발전을 하는 게 이 위정척사 운동인데 어쨌든 보수적 사회운동, 변화를 거부하는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위정척사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회운동의 네 가지 다 공통점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얼마나 사회 갈등이 크니 지금. 뭐만 하면 시위하고 어제는 또 한길이 형이 저기 준석이 형이랑 토론을 하셨더라. 근데 둘 다 이상한 말만 하고 있던데 서로가 서로에게 대답을 하지 않아.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 이거야. 작년에 세계화가 나왔다? 나 그래서 세계화가 언제적 얘기인데 세계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 세계화 모르는 사람 없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국경이 무너지고 그 교류가 활발해지는 걸 세계화라고 얘기를 한대. 야, 그건 내 때의 주제야. 내가 고등학교 때의 주제라고. 근데 지금 그 다음 나오는 게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뭐야? 미래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 환경 파괴하면 안 된다. 요것과 전 지구적 문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전 지구적 문제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무슨 얘기지? 알겠죠? 네. 요 글자 나오면 답이야. 내가 이렇게만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거 나오면 답이야, 선지에서. 이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여기랑 연관 있는 내용들 여기서 찾아봐라. 이런 게 문제라고.
자, 마지막입니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비교하는 거. 자,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거야. 산업사회는 관료제가 지배하는 거야. 관료제의 단점이 과두제화라고 그랬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과두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중앙 집권이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정보사회는 탈관료제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이거야. 저기 뭐냐, 분권화가, 권력이 분산되는 분권화가 탈관료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 관료제하고, 산업사회하고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 사회 변동 속도. 누가 더 빨라? 산, 정 중에 정이 더 빨라. 사회 다원화 정도는 사회 자원화 정도,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더 어떤 거야? 산, 정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틀리더라. 직업의 이질성. 직업의 이질성. 이질성이 뭐지? 어디 나오냐고? 뒤쪽에 나와. 뒤쪽 마지막 페이지인가 거기 나올 거야. 자, 이질성. 직업이 다양하다는 얘기야. 이질성이. 그러면 누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니까 더 다양한 직업들이 생기게 되겠죠? 산, 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이거는 뭐야? 산이 더 분리가 돼 있어. 더 결합되어 있는 게 정보사회겠지. 시험 문제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도 물어볼 수 있어. 분리 정도인지 결합 정도인지 살필 수 있어야 돼. 정보사회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 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어. 분리 정도는 더 낮고. 그 다음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 정도. 산업사회가 더 크죠. 결합 정도는 정보사회가 더 커요. 프로슈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사람의 그렇잖아. 요즘은 정보 생산자가 정보 소비자잖아. 윤정아 왜 요쌤 이런 거 하잖아. 지나간 거야 또? 뭐야 요즘에는 유행하는 거 없어? 있는데 뭐 이런 거 하던데. 그거는 너무 옛날 거야? 말을 해줘. 말을 해줘야지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지. 자, 요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다품종 소량 생산 뭐야? 정보사회지. 소품종 대량 생산 산이지. 그 다음에 부의 원천. 부를 만드는데 원천은 자본은 산이고, 지식과 정보는 정에 해당되겠지. 됐나요? 네, 이거 어렵지 않지? 됐어? 할 수 있어? 이거 곤란할 수 있잖아. 뭐 다른 거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려운 게 있을까? 뭐가 있을까? 공간적 경계? 시공간적 경계는 공간적 경계는 어떻게 돼 있어?
정보사회가 훨씬 더 경계가 없겠지. 그렇게 살피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내용들을 다 배운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 시도하고 있냐고 물어보네요. 했어요. 자, 지금 5분만 쉬었다가 시험을 볼게요.